약간 MCP라는 건 제가 해석하기에는 LLM은 어쨌든 이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토큰 수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자기가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번 질문해야 되고 계속 단계별로 나눠야 되고. 근데 MCP를 사용하면 나의 해야 될 일을 다른 친구한테 위임을 해버리는 거죠. 아, 이거 네가 해와. 그리고 가지고 오면 그걸로 다시 보다가 그럼 이건 너가 해줄래? 계속 위임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CSV 파일 같은 거, 그러니까 엑셀 파일 같은 걸 넣고 내가 만든 그 엑셀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MCP를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분석해서 데이터 가지고 그걸 또 다시 분석해주고 뭐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MCP를 사용하시거나 AI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 이 과정들에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이 AI를 써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해주는 거지 내 일을 대신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못했다고 생각했었던 일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시도해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킵고잉 하시길 바랍니다.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AI 비서 에이전트 시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현재 스타트업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히로의 시스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현우님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히로의 시스템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손현호라고 합니다. 현재 제 채널은 개인의 인지적 자원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개인들이 더 혁신적이고 자신이 집중해야 될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좀 스타트업의 백엔드 개발자로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와 또 어떤 업무를 좀 하시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ATS라고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TRM이라고 CRM 비슷한 내용인데 인재 관리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만들고 있으면서 뭐 후보자 검색 쪽이나 이런 쪽을 지금 맡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좀 AI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아무래도 개발자시다 보니까 네. 좀 원래 그런 쪽의 업무들을 좀 많이 해오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원래 그런 쪽의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뭐 물론 그쪽에 관심은 많았었던 건 원래부터 많았었던 것도 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로봇이라던가 자동화라던가 이 아이언맨 같은 자신만의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요소들을 좀 좋아했었던 것 같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 AI가 더 화두가 됐을 때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좀 이것저것 좀 많이 테스트 해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의 인지적 자원을 아껴주는 시스템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한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30분 뒤에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뭔가 아무 자료조사도 안 해놨고 어딜 갈지도 안 정해놓으면 나가고 나서는 뭐 서운해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뭐 그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스템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AI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스템화 했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소비해야 될 인지적 자원을 아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혁신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창의성이나 잠재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씀하신 내용이 미국에서 도지라는 부처가 생겼잖아요. 네. 그 도지 부처가 하는 역할이 그런 굉장히 낭비되지 말아야 될 어떤 리소스를 줄이고 인간이 좀 더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해서 좀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약간 그런 거에 좀 집중하는 부서인데,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사소한 거에 신경을 놓칠 때가 있는데, 약간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AI 도움을 받아서 좀 시스템화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 영역들이 자동화될 수도 있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이 조금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들을 조금 자동화할 수 있다면 사람은 어차피 인지적 자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더 집중할 일을 집중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AI 등장 이후에 얘가 어떻게 내가 하는 일들을 좀 효율화시켜주고 내 대신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약간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흥미롭게 시청해 주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좀 현재 스타트업에서 일은 한 몇 년 정도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오셨을 때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좀 없으셨나요?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 하면 이 의사결정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낼 수 있는 가치들이 요만큼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의사결정 시간이 절반 이상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보다 좀 적게 가치를 뭐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효율성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존의 업무들과 AI 등장 이후의 업무들을 좀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쓸데없는 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기록 회의할 때 기록이나 맞아요. 아니면 그 내용을 정리하거나 다음 어떤 액션에 대한 플랜을 세운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가 그 정리하고 기록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AI가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좀 AI를 활용해서 좀 본인의 업무나 이런 시스템화 시켜서 좀 더 효율화하는 데 많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무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과정을 좀 거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템화를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고 그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알고 우리 비즈니스가 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알고 이런 메시지들을 알게 되면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을 나열하는 것 같아요. 나열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그 아까 얘기한 데이트 플래너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게 있는지 리서치를 해야 될 거고 리서치를 한 다음에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나와 그 파트너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화장실에 청결도라던가 아니면 와이파이가 있다라던가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뽑아내고요. 이 중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뭐 분석을 하거나 그 다음 결과를 위한 계속 과정을 거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걸 좀 덧붙이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AI 등장 이후에 어떤 시스템화, 고도화라고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떤 일들을 다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도입이 필요한지 정리하고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런 뭐 AI나 아니면 자동화 툴들을 좀 도입을 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고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좀 시스템화가 전적으로 좀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AI는 또 어떤 좀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그러니까 챗GPT 등장 이전에 대부분의 자동화는 이 결정론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이라는 의미는 A 되고 B 되고 C 되고가 모든 플로우가 정해진 대로만 움직여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만 되다 보니까 이 정해진 내용 이외에는 해결할 수 없고 정해진 내용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했거든요. 근데 LLM이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형화한다라는 의미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내용들을 보면 그냥 나열되어 있잖아요, 내용들이. 근데 이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 그냥 뭐 오늘은 어디가 갔는데 재밌었다, 뭐가 맛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와이파이 있고 뭐가 있고 혹은 뭐 맛은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고 이런 요소들을 정형화한 수치화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LLM이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할 수 있다 보니까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시스템 내에 포함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있다라는 점이 이 AI와 시너지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에 정말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글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면서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이 집의 맛집 평가는 한 별 몇 개. 뭐 이렇게 평가를 네. 했다면은 그런 걸 더욱더 세부적이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그런 요소들을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LLM이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정형화된 데이터로 이제 전환을 해주는 게 굉장히 그 LLM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시스템화 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가속도가 붙었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좀 그런 사례 말고도 또 다른 좀 AI를 시스템화 시키는데 네. 좀 어떻게 좀 개발자로서 활용하고 계신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로서라고 보면 뭔가 지금 당장은 하고 있는 내용은 MCP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MCP가 뭐냐라고 하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이 AI, 그러니까 LLM과 이 다양한 툴들이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구글 캘린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노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과 LLM이 소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LLM이 전체적으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비결정론적인 이 데이터들을 보고 다양한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과 통합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이 요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좀 모시게 됐던 이유도 그 MCP 요즘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정말 유튜브 콘텐츠에도 MCP 이야기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기존에 이런 MCP라는 개념은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지만 또 등장한 지도 한 3, 4개월 정도 된 개념이기도 하고 기존에 또 이런 아예 없던 개념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뭐 API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 등장했던 이런 API들하고는 어떤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고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인기가 생기게 된 건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인기가 있어진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 MCP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됐다 보니까 이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MCP 도구들을 내고 있다 보니까 이 다양한 요소들과 통합된다. 그러니까 이 LLM과 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구축되어 간다라는 점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픈AI SDK에도 툴스라는 게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자동화 엠파렌이나 뭐 메이크나 이런 데서 보면 API를 통해서 다른 쪽의 애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해가지고 LLM이 그걸 해석하고 이런 요소들이 꽤나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본인들이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어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 MCP는 LLM 자체가 직접적으로 툴을 콜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클로드 같은 경우나 커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창에 뭐 채팅 같은 거 LLM에 프롬프트만 잠깐 쳐가지고 엔터키만 누르면 알아서 뭐 적절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콜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준다 보니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거나 뭐 크게 내가 더 많은 리소스를 쓰지 않아도 통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 그러니까 딥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 또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고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존에 뭐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뭐 챗GPT, GPT스도 있고 뭐 클로드에 또 프로젝트가 있고 뭐 제미나이엔 잼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뭐 API나 아니면 각 자체적으로 뭐 그 웹상의 정보를 갖고 오거나 뭐 컴퓨터 유즈를 통해서 이제 내 로컬 컴퓨터를 작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그 MCP가 굉장히 핫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엠파렌이나 뭐 메이크로도 가능했었는데 다 이거 API로 호출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존에 뭐 자동화 툴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 대부분 GPT의 포 옴니를 사용하거나
클로드의 3.5 소넷이 가장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약간 저사양 모델을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클로드의 가장 최신 모델을 바탕으로 그 외부의 툴을 그냥 그 LLM이 쓸 수 있게끔 연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최신의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바탕으로 외부의 어떤 툴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화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GPT스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포옴니를 사용하거든요, 모델이. 네. 지금 4.5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좀 핫한 뭐 5원처럼 이렇게 추론 모델을 붙일 수 없는 게 좀 한계가 있던 것 같아요. 추론 모델을 또 API로 호출하려면 또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그쵸. 엄두가 안 났는데 클로드는 약간 그 3.7 소넷의 가장 최신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쉽게 이런 툴들을 붙일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좀 활용 사례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예시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어서 저희가 또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API를 감싸놓은 MCP가 존재하거든요. 이런 MCP를 사용하면 클로드에서 직접 유튜브 검색을 한 걸 붙여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색을 해주고 검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기에 있는 대본을 뽑아주고 그걸 다시 분석해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회수라던가 댓글이나 좋아요를 기반으로 요 내용을 기반으로 내 어떤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있고 어떤 제목이 인기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만든 것 중에선 뭐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그 네이버 쇼핑이나 뭐 네이버 블로그 검색 같은 것도 제가 만들어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해가지고 해당 내용에 있는 그 각각의 블로그 링크를 들어가서 그 내용을 크롤링하고 크롤링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분석해주는 뭐 그런 예시도 있을 것 같고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쇼핑 내용에 대해서 그 다양한 쇼핑 내용들을 검색하고 그거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하면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쇼핑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 분석하고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API를 사용해서 특정 쇼핑 카테고리의 뭐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그걸 클로드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 보고서로서 작성해주는 이런 사례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조사해보고 제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사례를 좀 보면은 뭐 노션에 이제 클로드로 작성된 글을 노션에다가 붙인다던가 네. 아니면 옵시디언에 붙인다던가 약간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노션이나 옵시디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 같은 거, 그러니까 이 3D 모델링하는 블렌더 같은 툴에다가 붙여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모델링을 자동으로 해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 3JS라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3D로 보여지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게임처럼 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외에는 그 어도비에서도 그 관련된 뭔가 MCP 툴을 내놓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엔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도 붙어가지고 내가 채팅만 치면 포토샵이 자동으로 뭐 내가 원하는 로고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온 어떤 컨텐츠를 봤을 때 피그마랑 붙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뭐 랜딩 페이지 어떤 구조를 그 클로드로 짠 다음에 바로 피그마로 붙여가지고 그냥 작업을 이어서 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뭐 최근에 어쨌든 뭐 GPT-4 옴니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업데이트된 되기 전에는 가장 핫한 이슈가 좀 MCP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약간 이런 MCP에 좀 활용 사례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저희가 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보면서 좀 이 MCP를 어떻게 좀 우리가 사용하는 클로드에 붙이고 직접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저희가 좀 들어가기 앞서 지금 굉장히 올해 화두가 에이전트잖아요. 네. 좀 이런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사람들마다 그 기업마다도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좀 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좀 어떤 걸 좀 딱 떠올릴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LLM을 사용해 오셨던 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건 GPTs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에이전트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라는 의미는 디자이너가 있을 수도 있고 개발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POPM 뭐 기획자 뭐 이렇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LLM이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그 정의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에이전트들은 그 이 전문성을 그 정의하고 거기에서 얘가 사용할 수 있는 툴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웹 검색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피그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거나 이런 요소들을 붙여놓은 것까지 해서 이걸 보통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사람들마다 좀 그 에이전트가 이제 진짜 알아서 다 해주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려면은 아무래도 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굳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챗GPT에는 뭐 태스크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업무들을 얘가 알아서 정해진 시간 안에 얘가 발동을 해서 그 LLM에게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던가, 뭐 네.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 컴퓨터를 얘가 작동을 해서 뭐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누군가한테 선물해 준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그 에이전트의 표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최근에 딥 리서치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오원 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좀 에이전트의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의 어떤 사람이 어떤 태스크스를 줬을 때 그거에 AI가 서로 막 역할을 부여해서 알아서 막 작동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그 구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하면서, 야, 이거 한번 조사해보자.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조사해봐. 막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좀 에이전트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직 초기 에이전트의 모습이지만 정말 AGI가 누군가는 이제 30년 후에 나올 거라, 그러니까 2030년 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단축돼가지고 27년을 바라보더라고요. 2027년이면 AGI가 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AGI가 등장했을 때 좀 이 에이전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비서처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반복적인 일상들을 얘가 기억했다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아침에는 어떤 걸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제안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 우리 아침마다 뭐 웹서핑을 해서 만약에 우리 관심사가 IT면 IT 관련된 뉴스를 본다던가, 이런 패턴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제공해주는, 요약을 해서 제공해준다던가, 약간 그런 시대가 굉장히 좀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25년도가 또 그런 기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에이전트라는 건 다양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LLM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나은 결과값을 내주고, 나의 패턴을 가지고 나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내가 원할 것 같은 정보를 가져고 와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딥리서치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태스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같은 에이전트들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약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개발자로서 뭐 다양한 좀 이게 뭐 허깅 페이스도 굉장히 에이전트 어떤 문서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좀 이렇게 직접 좀 실제로 좀 에이전트를 구축해서 좀 테스트해본 경험이 좀 있으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픈AI SDK가 나왔거든요. 그 에이전트 SDK가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나만의 딥리서치 만들기를 최근에 시도해보고 있고요. 이 결국에는 이 현재 딥리서치는 이 오픈AI에서 설정한 웹서치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뭐 검색으로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문된 분야로 좁혀져서 검색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풀 내에서만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픈AI SDK를 조금 사용할 때 뭔가 다른 검색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부분과 함께 통합해가지고 나만의 딥리서치를 만들면,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서만 검색해가지고 분석한 내용, 뭐 아니면 그 외에는 뭐 네이버 그 쇼핑에서만 분석한 내용, 그 외에 뭐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해 펄플렉시티를 사용해가지고 검색한 내용,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딥리서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데 이 부분을 특징적으로 잡아가지고 요 요소는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를 함께 포함시키면 내가 나에게 커스텀되고 나에게 더 알맞는 데이터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오늘 모시게 된 이유도 그런 오픈 AI의 SDK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좀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장 핫한 클로드 MCP 이야기를 네. 나누기에도 좀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아서 저희가 몇 프로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로드의 MCP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다음에는 좀 이 MCP도 또 내가 쓰려고 하는 게 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들을 내가 MCP로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는지 네. 좀 다뤄볼 예정이고 그리고 3부로 이제 이 오픈AI 제가 올해 좀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SDK 기존의 어시스턴트 API였었는데 그 이제 개발자들만 이제 사용하는 어떤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영역이었다면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오픈AI에서 발표한 그 SDK라는 개발 용어인가요? SDK는 그냥 그들이 뭔가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기능을 쓸 때 편하게 쓰게 만들어준 뭔가 랩핑해 놓은 뭔가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버튼 하나에 뭐 어떤 기능을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그냥 코드 몇 줄에 원래는 요만큼 써야 됐던 내용을 뭐 요만큼만 써서 실행하게 해준다거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비개발자들도 나만의 에이전트를 좀 구축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을 좀 봤기 맞아요.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부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좀 사실 현우님이랑은 저희가 이제 요한님, 구요한님과 이제 진행하고 있는 AI 비욘드라는 멤버십 모임에서 좀 만나게 됐고 이제 저랑 요한님이 운영하는 그 멤버십에서 만나게 됐고 레이캐스트하고 네. MCP 사례를 소개해 주시는데 좀 굉장히 좀 어쨌든 좀 빠르셨던 것 같아요. 레이캐스트도 굉장히 레이캐스트에 최근에 좀 AI 익스텐션 기능이 등장하면서 또 오늘 보여주실 건가요? 그 레이캐스트로 MCP를 네. 그거는 언제쯤 보여주실?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직 네네. 스토어에 올라가 있진 않아가지고 네네네네. 그 익스텐션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조금 네네. 다양한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네. 이따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레이캐스트나 뭐 최근에 이제 MCP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본인이 이제 직접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시면서 유튜브 채널에 또 빨리 업로드해서 저도 좀 잘 보고 있는데요.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너무 빨리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좀 클로드 MCP를 어떻게 좀 일반 사용자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클로드 MCP가 그 클로드 데스크탑 앱에서만 작동을 하거든요. 그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보면 요 왼쪽 아래쪽에 보면 망치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MCP 도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MCP 도구라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LLM이 어떤 도구와 통합될 수 있는지를 나열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찾아가려면 요 설정창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는 요 설정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 설정창에서 보면 그냥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커맨드 쉼표를 누르면 요 일반이랑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창이 있어요. 이쪽에 설정 편집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설정 편집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 클로드 데스크탑 컨피그 제이슨이라는 파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음으로 열고 아무 그 텍스트 에디터를 열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설정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MCP 서버즈라고 써져 있는 여기에 괄호 내용이 있거든요. 이 괄호 내용 안에다가 이 각각의 도구들을 하나씩 추가하면 되는 건데 이 도구들을 추가하는 내용들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API 키가 있는 케이스는 API 키를 넣고 아닌 케이스는 안 넣으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 MCP 툴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조금 먼저 보여드리면 구글에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발음은 모르겠는데 이 MCP 툴들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주르륵 있고요. 이 요소들 중에서 웹서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도 있어요. 뭐 펄플렉시티라거나 엑사서치라는 것도 있고요. 브레이브 서치라는 것도 있어서 이런 다양한 검색 엔진과 붙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서는 시퀀스 띵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밖에 있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내 LLM을 붙일 수 있는 거라 얘네가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이 던져주면 이 작업을 이런 순서대로 해볼래라고 다시 저희한테 답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저거 많이 쓰더라고 사람들이. 맞아요. 이게 사실 내가 뭔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던지지 않아도 알아서 구조화해주는 에이전트다 보니까 내가 한 결과값을 딥리서치처럼 더 많은 결과값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GitHub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GitHub이랑 그 커서랑 통합을 하면 자동으로 뭐 코드를 그 클라우드에 올려준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도 그냥 채팅으로 하면 알아서 올려주거든요. 뭐 커밋도 알아서 해주고 뭐 푸시도 알아서 해주고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제가 약간 좀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챗GPT나 이런 게 이제 레그가 네. 뭔가 벡터나 이런 그 벡터 DB나 이런 것들이 따로 뭐 API로 만들어서 이제 개발자들은 붙이긴 하셨는데 그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고사양 모델에는 못 붙였는데 쟤는 이제 그 고사양 모델에도 좀 벡터 DB나 이런 레그 시스템을 그냥 네, 쉽게 붙일 수 쉽게 붙일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그 부분은 되게 네.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곧 챗GPT에서도 나온다고 네.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저한테는 깔려 있진 않는데 벡터DB를 가지고 있는 MCP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랑 연결하거나 아니면 걔네들을 한번 랩핑한 자신만의 MCP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API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여기서 보면 메모리 관련된 내용들도 있잖아요. 네네. 챗GPT의 메모리 기능이 원래는 클로드에서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메모리 기능을 가진 MCP를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당 내용을 통해서 메모리를 쌓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덕DB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만의 데이터 레이크 만들기거든요. 그러니까 퍼스널 데이터 레이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하는 행동들을 시스템화돼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넣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대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자동으로 발전하는 그러니까 레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요소들도 추후에는 만들어 볼 수 있는 MCP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뭐 캘린더 같은 데 연결해서 자동으로 넣으면 되고 이 자신만의 DB가 있다면 넣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저희가 좀 가장 클로드에 물론 미국에서는 네. 그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업데이트가 됐나요? 그 웹 검색이 가능한가요? 아직은 웹 검색은 안 되고요. 아직은 안 네. 되니까 저희가 가장 좀 그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그 퍼플렉시티 네. MCP를 좀 붙이는 방법을 좀 한번 좀 같이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펄플렉시티를 뭔가 붙이기 위해서는 펄플렉시티 API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펄플렉시티 API는 처음에 그냥 프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5를 아마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펄플렉시티 화면에 들어와서 왼쪽 하단에 자기 프로필 누르고 프로필 옆에 톱니바퀴 누르고 그럼 설정창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내용에 API에 들어가시면 저게 매달 $5씩 제공해 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엄청 많이 주는군요. 네. 그럼 이렇게 여기서 API 키 생성이 있어요. 그럼 API 키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생성을 누르면 API 키를 생성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좀 이따 복사 붙여넣기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뷰 웹서치 그냥 검색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펄플렉시티 서치 여기 네네. 존재하는데 여기 들어가 주시면 돼요. 요 요소는 만약에 노드.js라고 그 노드 환경이 그냥 깔려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뭔가 이 특정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뭐라고 하죠? 베이직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여기 GitHub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글에 검색해 볼게요. 구글에 검색해서 펄플렉시티 쪽에 들어오면 그 펄플렉시티 MCP 서버 같은 거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요소들 중에 요 npx-y라고 되어 있는 이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노드가 깔려 있으면 요거 누르시고 그 터미널 킬 수 있으시면 터미널 키셔서 복사 붙여 넣으시면 자동으로 얘가 물어봐요. API 키 넣으라고. 그럼 아까 거기서 펄플렉시티에서 API 키 그냥 복사하고 이 내용을 붙여 넣으시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노드가 안 깔려 있는 사람들은 아까 전에 그 열었던 문서에서 네. 어떤 그 서버 부분에 붙여넣기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같은 펄플렉시티도. 그래서 검색을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 노드가 안 깔려 있어도 노드는 까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노드가 깔려 있어야 npm 그 MCP가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가 아니고 파이썬이 깔려 있어야 되는 케이스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UV 혹은 UVX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그 설정값에 UV 혹은 UVX가 깔려 있는 경우에는 파이썬을 깔아야 되고 npm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는 혹은 npx라고 써져 있는 경우에는 혹은 노드라고 써져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노드.js 환경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은 다운받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노드.js 다운로드 받고 그냥 쭉쭉쭉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거는 저희가 링크로 받는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냥 이쪽에 그 API 쪽에 들어오거나 여기 찾아보다 보면 npm install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냥 이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아까 물어본 것처럼 API 키를 물어볼 거고 그럼 API 키 넣어주고 그 또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알아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MCP 그 관련돼서 더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사이트들도 뭐 어썸 MCP GitHub이라던가 그리고 다양한 요소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서버 거기 그 클로드에서 폴더에 들어가서 열었던 그 파일에는 네. 어떤 걸 넣으면 되나요? 이게 방금 그렇게 다운로드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구나.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뿐인 거지. 네. 그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디 있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어디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통은 GitHub에 써놓기는 해요. MCP라고 하면 MCP라고 하면 보통 GitHub에다가 써놓는데 얘는 왜 안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MCP 아무거나 어썸 MCP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MCP 서버들을 모아놓은 GitHub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활용처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개발적인 내용 말고 좀 찾아보면 여기 한국어도 있습니다. 위에 보면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들어오면 예를 들면 브라우저 자동화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 설치해 볼까요? 네, 이 플레이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플레이라이트라는 게 자동으로 그 크롤링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챗GPT 오퍼레이터 같은 건데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GitHub 페이지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얘는 UV를 깔아야 되는 녀석이고 그 외에는 얘는 다운로드 받으려면 좀 설정할 게 많고 해야 돼서 그래요? 쉬운 걸로 한번. 네,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 검색 쉬운 거 없나요? 웹 검색 쉬운 거 브레이브 서치 같은 것도 있는데 걔도 API 키를 받아야 돼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클로드에 들어가셔서 요 설정 편집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설정을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다운로드 받으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빈 괄호로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아까 받았었던 API 키가 잠시만요. API 키도 같이 붙여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면 되는 건데 저 문서 구조가 딱 저렇게 나와 있군요. 네. 근데 만약에 MCP 서버즈가 이미 있어가지고 여기다 추가하시는 분들은 MCP 서버즈 안에 있는 이 핵심 내용만 복사해서 네네네. 뭐 아래다가 붙여 넣어 주셔야 돼요. 네네네. 뭐 네이버 서치 뭐 이렇게 넣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 아마 그거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아까 펄플렉시티처럼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붙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펄플렉시티 같은 경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깐 다음에 또 막 보니까 뭐 로그아웃하고 뭐 그러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네, 데스크탑을 껐다 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커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해도 되는데 이 클로드는 클라이언트를 아직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건지 이게 무조건 껐다 켜야만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껐다가 다시 키면
저 껐다 키는 거를 좀 약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네. 저도 저번에 영상을 올려보니까 댓글로 그 커넥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부분은 한번 껐다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은 아래 보니까 맥은 아래 그 아이콘을 완전 시스템 종료해 주시면 되고 네. 그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작업 관리자 가셔서 시스템 종료를 하셔야 완전히 꺼지더라고요. 그래야만 꺼지는군요. 네네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껐다 키고 나면 여기 망치 모양으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면 에스크 펄플렉시티라고 나오잖아요. 생겼군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요약해줘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도구명을 써주면 아예 확실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안 쓰게 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그냥 의미일까요? 그 저런 걸 굳이 쓰지 않아도 웹 검색 관련된 어떤 그런 툴이 붙게 되면 이시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필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클로드가 내장하고 있는 검색 엔진과 이 펄플렉시티나 뭐 브레이브 서치나 엑사서치 같이 외부에서 붙여가지고 쓰는 검색 엔진의 전문성이나 효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엑사서치는 본인들 AI 전문 검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브레이브 서치는 뭐 그들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을 거고 네이버 블로그 서치는 네이버 블로그 서치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마다 전문적인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검색 엔진을 붙여서 원하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영역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게 되면 이 펄플렉시티를 통해서 가지고 온 정보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요약해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펄플렉시티로 가지고 온 4월 3일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가져왔네요. 네.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보니까는 저렇게 퍼플렉시티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저렇게 네. 쉽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약간 좀 그 MCP마다 좀 난이도가 좀 다른가 봐요. 맞아요. 이게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노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 두 환경을 모두 구축해야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설명을 제대로 안 써진 경우도 있었고 이게 배포본이 아직은 미성숙하다 보니까 이 배포본 자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검증되거나 많이 다운로드 받는 요소들을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시잖아요. 그 중거로 달려 있고 이런 요소들이 그 부분만 조금 넘어서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유튜브로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좀 넘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약간 그 MCP마다 약간 설치하는 약간 과정이 좀 다르다는 거는 좀 약간 허들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그건 조금 허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렇게 약간 기본적으로 MCP를 두 가지 플랫폼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그건 네. 좀 링크로 공유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다양한 MCP들을 그 서치해서 내가 원하는 MCP를 이제 찾아서 깔 수 있게끔 네. 링크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현호님께서 사용해 주신 사례들 네. 좀 어떻게 더 이걸 잘 사용하고 계신지 어떤 것들을 쓰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MCP의 등장으로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LLM이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이 LLM이 여러 사람들에게 에이전트로서 단일 에이전트로서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GPTs 같은 것에 시스템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적어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보면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적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해 놓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에이전트에서 그러니까 오픈 AI SDK의 에이전트에서도 보면 지침이라고 해서 미리 넣어 놓는 값들이 있어요. 그거랑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은 그 원래는 지침만 쓸 수 있었다면 이제는 툴들도 함께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그 일반적인 개발로 만들어야 되는 에이전트와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툴들을 합치면 더 나은 결과값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례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건 레이캐스트라는 앱이고요. 레이캐스트라는 앱에 제가 좀 MCP를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 MCP의 도구들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인스트럭션에는 이 도구들과 조합하면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어. 얘네는 얘랑 조합해야지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어. 라고 해서 일종의 템플릿을 만들어 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것과 이 MCP를 조합해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조합해서 더 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쉽게 바꾸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레이캐스트 익스텐션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부분은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따로 뭔가 정리해서 남겨놓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스토어에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네이버 쇼핑 분석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툴들의 조합이고요. 이건 데이트 플래너 에이전트라는 툴들의 조합이고, 어떤 건 유튜브 대본 분석이라는 툴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데이터 플래너 에이전트라는 툴들의 조합으로 변경해보면 자동으로 변경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아까 전에 그 클로드 그 파일에 들어가서 네. 입력했던 값들이 내가 원하는 플랜에 맞게끔 다 변경이 한꺼번에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껐다가 다시 켜시면 바로 여기 도구들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기 도구들이 달라져 있었잖아요. 10개가 다 추가되어 있고, 이게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데이트 플래너에 맞는 이 툴들이 한 번에 들어왔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게 지금 아까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게 프로젝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럼 프로젝트가 바뀌는 건가요, 아예? 프로젝트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 클로드 하나당 무조건 1대1라서 모든 프로젝트에 같은 툴즈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클로드나 뭐 챗GPT 같은 데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쉽게 바꾸고 싶은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거 복사 붙여놓은 거 다시 붙여놓고 이러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번에 바꿨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추가하면 요 데이트 플래너 에이전트라는 플래너를 추가하면 요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그리고 요런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라고 할까요? 일요일에 잠시에서 데이트 플랜을 작성하고 싶어. 워크플로우에 맞게 데이트 플랜을 작성해줘. 근데 제가 이 워크플로우를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작성해놔서 그거대로 뭔가 작동하라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검색을 뭔가 채팅창에 치게 되면 데이터 플래너를 하기 위해 이걸 허용하면 요 네이버 로컬 서치라고 제가 이 만들어 놓은 MCP 서버가 있어요. 이게 그 네이버 맵 검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이버 맵 검색을 한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서치라는 것도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걸 통해서 블로그를 검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자동으로 크롤링 해주는 도구이거든요. 자동으로 크롤링 해주는 도구를 통해서 얘가 자동으로 해당 내용을,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고, 블로그 내용을 기반으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마 데이터 플랜을 작성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러면은 그 현우님께서 직접 만드신 MCP인 건가요? 네이버 로컬 서치랑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고,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만들어진 걸 가져다 썼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이 MCP 툴들을 다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다 때려박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거랑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원하지 않는 것들이 호출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프롬프트를 뭐 자세히 쓰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러니까 나 이 도구만 써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걸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이 있으면 더더욱이 그렇고, 검색 엔진이 N개 있으면 그중에 난 이걸 쓰고 싶은데 저걸 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툴들을 제한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툴 내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더 내가 원하는 성능이나 원하는 결과값에 가까워질 것이다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GPTs 같은 경우는 네. 다양한 API들을 하나의 GPT,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쓰임에 맞는 하나의 API만 연결하고 하나의 지침만 넣어주는 게 가장 좀 효과가 네. 좋긴 한데, 가끔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을 때는 그 지침 안에다가 지금 프로젝트를 바꾸셨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를 바꿀 때 그 프로젝트 지침 안에다가 또 넣어줘도 어느 정도 네. 작동하진 않을까요? 어느 정도 저도 거기 지침 안에다가 어떤 함수가 있는지 다 써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아무래도 튀어나갈 좀- 때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조금 싫어가지고 근데 아마 근데 네. 지금 하신 방법들은 또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또 네. 레이캐스트를 안 쓰시다 보니까 또 그렇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네. 아마 그러면 다 넣어놓고 지침 안에다가 이런 함수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구들의 그것도 함수 한번- 이름이 있잖아요. 네.
한번 그 지침에다 어떻게 쓰셨는지도 한번 네. 그 데이트 플래너 그 프로젝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트 플래너 지침들을 보면 요 펑션즈라는 태그 안에 제가 어떤 펑션이 있는지 다 써놨거든요. 요걸 제가 이런 식으로 써놓은 이유는 네네. 커서 그 프롬프트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커서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게 보면 그 이름들을 보면 여기 네이버 블로그 서치라는 게 있잖아요. 요 네임이라고 하고 펑션의 네임이 네이버 블로그 서치인데 요 네이버 블로그 서치가 여기서 보시면 같은 이름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요 같은 이름에 있는 내용을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지 제가 써놨고요.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지침에 너 이거 한 다음에 뭐 요거 하고 저거 하고 순서대로 써놨어요. 너가 이 작업대로 작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응답 형식에도 어떤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어라는 내용 같이 담아놨고 요게 꿀팁인데 요 소스와 소스 URL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마크다운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다 참고 출처를 만들어줬어요. 직접 들어가면 진짜로 그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참고 출처를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네요. 그래서 뭐 참고 출처를 그대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뭐 약 3만 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런 요소들이 지침과 뭔가 이 MCP 도구들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나만의 딥 리서치가 될 수 있고요. 특정 분야에선 더 강한. 예를 들면 딥 리서치가 네이버 블로그를 잘 검색하지는 못하니까 뭐 이런 특정 부분에 더 강한 그 나만의 딥 리서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정말 가벼운 또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렇게 지침을 넣고 또 거기에 맞는 그 툴들을 저렇게 붙여가지고 좀 더 그 특성화된 그 에이전트를 만들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 있네요. 네. 이런 부분이 뭔가 MCP와 이 그 프로젝트 혹은 뭐 GPTs와 같은 이 지침을 넣을 수 있는 요소들과 결합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유튜브에 올리셨던 그 유튜브 자료 분석하는 것도 좀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 유튜브 대본 분석을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요게 결국에는 유튜브 검색을 하고 검색된 내용을 뭔가 분석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 툴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거 껐다 켜야 돼서 껐다 켜보겠습니다. 껐다 키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이 비디오끼리 비교하는 기능이나 채널에 대한 정보 가져오기, 뭐 채널 그 특정 채널의 탑 비디오 가져오기, 관계된 비디오 가져오기나 뭐 대본 가져오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채널이 있을 거예요? 제 채널 한번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평범한 사업가 채널의 영상들의 조회수 댓글들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채널 방향성을 분석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검색을 할 거예요. 서치 비디오를 할 거고 서치 비디오를 하면 이 평범한 사업과 관련된 채널들을 찾아올 거고요. 그러면 이 채널 아이디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탑 비디오도 있을 거고요. 인게이지먼트 관련된 내용도 아마 검색할 거고 그들의 뭐 그 외의 비디오 아이디들을 통해서 인게이지먼트 비교 분석하고 그 디테일 내용 가져오고 대본을 가져와서 어떤 대본이 좀 더 인기 있었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려고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본 내용들 가져오고 여기서 진짜 예전에는 진짜 저런 거 하려면은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진짜 개발자님은 진짜 엄두도 못 내던 일인데 저렇게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MCP들을 뚝딱뚝딱 붙여가지고 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기서 또 그 클로드 3.7 소넷의 그 추론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시퀀스 네, 뭐죠? 시퀀스 띵킹. 그것까지 붙일 수 있으면 진짜 그런 저런 어떤 일들을 자기가 알아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 다양한 MCP들을 호출해서 업무를 좀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진짜 자면 안 되는 시대네요. 그러니까요. 예. 약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만 알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거 써가지고 뭔가 글 쓰듯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의 플로우만 작성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 이게 데이터 시각화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옆에 아티팩트라는 걸로 데이터 시각화해서도 보여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와, 꽤 기네요. 네, 꽤 길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단기로는 초보자가 알아야 할 AI 툴들이나 프롬프트 작성법 이런 내용에 대한 추천을 해주네요. 실용적인 비즈니스 적용 방법을 다루라고 맞아요. 하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시각화해달라고 하면 시각화를 해줄 거거든요. 아, 그 클로드가 저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시각화를 잘해주는 네,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사실 챗GPT를 거의 원탑으로 쓰고 있는 유저로서 가끔 저런 거 보면 클로드 쓰는 유저들이 굉장히 좀 부러울 때가 다만 저는 또 다른 툴들을 좀 활용해서 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약간 뾰족하게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위의 내용 보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내용 중에 지금은 유튜브 데이터 API V3라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네, 유튜브 애널리틱스 API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는 이상 자기 것만 분석할 수 있어요. 자기 채널만. 그래서 자기 채널 분석하는 용도로 만드는 너무 앱을 좋은데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컨텐츠로 다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바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조금 느린 게 답답하긴 합니다. 저 정도는 뭐 와. 그러면 이렇게 구독자 수나 와. 하나를 더 만드네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뭐 만들지? 와. 그래서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영상 수 같은 게 있고 인기 영상 조회수별로 챗GPT 유튜브 영상 제작 맞아요. 그 다음에가 옵시디언 플러스 커서 AI 영상별 참여율은 그러니까 댓글이나 좋아요가 많은 건 챗GPT 유튜브 영상 제작이 가장 많지는 않은 초보자 챗GPT 활용법이 가장 많네요. 저거 좀 나중에 네 스크린 저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여기 퍼블릭 해가지고 드릴게요. 네네네. 그거 말고는 저 지금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번 네. 저희 방에다 라이브로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잠시만요. 좋다. 여기 아마 다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될 거라서 요거는 만들고 있고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데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하기 귀찮아 하면 그냥 만들어주는 거 너무 좋은데요? 요거는 참여율 컨텐츠 분석이네요. 영상 잠시만요. 계속하기. 진짜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손해인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진짜. 안 하면 제가 그래서 요즘 좀 저는 약간 이 포모를 형성하는 거를 굉장히 좀 지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포모를 형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AI가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쵸. 이미지 분야에서도 이미 뛰어넘었고 뭐 최근에 GPT-4 옴니 이미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고 저는 이제 실사인지 이게 이미지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확실히 지브리로 바꾸는 거나 이런 내용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거기다 텍스트까지 입힐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디자인 일반인들도 쉽게 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지금 요즘에 뭐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엄청 핫한데 어제 제가 그 현호님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가 지금 공개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진짜 어떻게 그 한 문장 넣은 것만으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주는데 그 페이지 또한 한 2단계씩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런 한 문장 내가 거기다 뭔가 추가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 뭐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관련된 그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승인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눌렀을 때 내가 체크리스트를 넣으면 위에 몇 % 이제 완성도가 체크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주는데 만드는데 한 진짜 거짓말하고 한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뭐 배포하는 것도 너무 쉬워졌다 보니까 정말 이거를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의 몫이지만 저는 이제 격차는 확실히 벌어졌고 그 앤드류 응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다가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쓰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거다라는 게
저는 이제는 이게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예전에는 이런 포물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멘트는 안 했는데 진짜 이제는 그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극적인 멘트로 자극을 해줘야 움직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빨리.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냥 이거를 잘 쓰고자 하는 그렇죠. 어떤 그 집단들이 더 집중해서 이 AI를 더 파워풀하게 쓰고선 더 빨리 치고 나간다면 저는 나머지 주자들은 또 따라오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해서 저도 요즘 어제도 한 새벽 3시에 잤는데 좀 요즘 진짜 네. 챗GPT 등장 이후보다 더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맞아요. 공부할 게 더 많은데 맞아요. 예전에는 공부를 해서 이걸 테스트해 보면 에러도 너무 많이 나고 생각보다 이걸 어디에 맞죠. 써야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적용을 해보고 그걸 뭐 페이지나 뭐 저런 대시보드나 저런 것들이 너무 뚝딱 만들어지니까 진짜 이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말 저는 이제 임계점을 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 많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민보다는 빠른 실행과 테스트 그리고 평가를 받고 다시 시장의 평가를 받고 다시 테스트 평가받고 이것의 반복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확실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지 않나. 네. 요즘 오히려 그 기업이 네. 이런 개인을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혼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나온 결과물들 한번 볼까요? 네. 아직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 다 끝난 것 네네. 같고요. 어떤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전 세 가지 정도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평범한 사업가 채널 분석 대시보드라고 해서 구독자 수나 이런 내용들과 인기 영상 조회수나 참여율, 콘텐츠 유형 분포, 뭐 팟캐스트나 툴 가이드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고 주제가 있고 조회수 성장 추이도 나와 있고요. 전략 내용 나와 있고 콘텐츠 분석하면 영상별 참여율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비율 이 중에서 챗GPT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초보자 챗GPT 활용법에서 이 좋아요나 댓글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던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주제별 평균 참여율은 초보자 가이드가 참여율이 높고 비즈니스 활용 높고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뷰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트렌드 분석이나 인터뷰 팟캐스트, 뭐 GPTs 수익화나 이런 내용들보다 팟캐스트를 안 해야 되는 건가? 혹시 그래서 팟캐스트가 조회수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 외에는 우선순위 맵 이런 식으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가장 많은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해석 가이드를 잠시만요. 근데 사실 진짜 저 정도 나오고 지금 저게 이제 2페이지째잖아요. 네, 맞아요. 3페이지를 보고서 제가 좀 멘트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를 보면 전략 로드맵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에서는 뭐 비즈니스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뭐 AI 마스터 클래스, 뭐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 진짜 저거 마스터 클래스를 제가 이번 주에 오픈하려고 하는 건데 저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와, 마스터 클래스는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번 주에 안 그래도 런칭하려고. 네, 여기서 광고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거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스터 클래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툴 배틀이라는 게 있네요. 아마 뭐 챗GPT랑 뭐 클로드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클로드랑 그록이랑 비교하거나 챗GPT랑 그록이랑 비교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제가 안 그래도 저는 주로 팟캐스트를 네.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 내용이 또 길기도 하고 또 심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초보자분들은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좀 풀어가기 위해서 요즘에 그 저희 멤버분들이 그 방구석 리뷰룸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또 많이 등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다큐멘터리 형식의 어떤 유튜브 콘텐츠나 좀 이런 애플 제품의 네. 제품을 리뷰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AI가 정말 AI를 잘 쓰는 사람들 아니면 AI를 잘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툴을 쓰는지 그 뭐 요즘에 쇼핑백에 연예인들 막 쇼핑백에 뭐 들었는지 막 하는 콘텐츠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다음 주에 촬영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제가 아시는 분들은 어떤 툴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지 약간 저게
AI 툴 배틀 같은 느낌이네요. 저도 꼭 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아, 저 귀신인데요, 제. 이 귀신 이제 교회 다녀가지고. 예. 야. 미래 트렌드나 워크플로우 최적화, 어, AI로 네네. 워크플로우 최적화 이런 내용도 나머지 있는 것 같고, 뭐 초기, 중기, 뭐 장기 전략, 차별화 전략 뭐 이런 걸 다 작성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진짜 저거 그 웬만해서는 저런 유튜브 컨설팅 해주는 업체에서 네. 저 정도 제공해주고 한 몇백만 원씩 받거든요. 아, 저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 좀 내용을 보는데 네. 그냥 예전에는 그냥 얘가 대충 이런 채널 운영하니까 이런 인사이트 주면 되지라고 했는데 저렇게 다양한 툴들을 MCP로 연동을 하고 거기에 또 가장 최신의 성능의 모델을 바탕으로 저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저걸 또 시각화까지 해주니까 저거 하는데 지금 사실 몇 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냥 얘기하고 있으면서 한번 치고서 그냥 확인만 눌렀죠. 제가 사실 진짜 저 클로드 잘 안 쓰는데 저 좀 구미가 땡기네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 애널리틱스 API는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네. 좀 더 자기 채널 분석하기엔 전문적이거든요. 그거는 저희 그러면 네. 어차피 저희가 또 2부도 좀 기획하고 네.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나와서 좀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진짜 완전 이거 보고 다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이런 용도로도 좀 많이 쓰는 게 그냥 유튜브 특정 키워드로 검색해서 네. 그 대본들 요약해서 나한테 다 보여줘. 어. 약간 이런 용도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네요. 약간 내 채널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보 습득용으로도 쓸만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보니까 좀 기존의 LLM을 더 파워풀하게 확장시켜주는 게 저 MCP인 것 같아요. 네. 진짜 MCP를 쓰고 안 쓰고는 특히 클로드 유저라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고 약간 허들이 좀 있지만 저 과정을 좀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의 저런 LLM 활용성은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기존에 단순히 LLM이 가져왔던 거는 자기가 학습된 정보를 바탕이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지침이나 어떤 널리지 기반에서 답변을 했다면 쟤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분석 아니면 내가 서치 아니면 어떤 뭔가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 최적화된 툴들을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붙여서 저렇게 사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이 네. 물론 뭐 전 과목을 다 잘할 수 있지만 그 전 과목에 다 개인 코치를 붙였다고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딱 보니까. 맞아요. 약간 MCP라는 건 제가 해석하기에는 LLM은 어쨌든 이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토큰 수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자기가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번 질문해야 되고 계속 단계별로 나눠야 되고. 근데 이게 MCP를 사용하면 나의 해야 될 일을 다른 친구한테 위임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 네가 해와. 그리고 가지고 오면 그걸로 다시 보다가 그럼 이건 너가 해줄래? 계속 위임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CSV 파일 같은 거, 그러니까 엑셀 파일 같은 걸 넣고 내가 만든 그 엑셀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MCP를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분석해서 데이터 가지고 그걸 또 다시 분석해주고 뭐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네요. 그 지금 저기 붙인 MCP 그러니까 몇 개가 있었죠? 지금은 2개만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유튜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튜브랑 요 시퀀스 띵킹 2개만 붙였고요. 심지어 지금은 시퀀스 띵킹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유튜브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우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이건 제가 만들었었고요. 아마 링크나 뭐 사용 방법은 제가 따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거는 어차피 저희가 또 네. 2부로 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MCP를 만드는 방법도 저희가 네. 좀 다음 편에 좀 소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만드신 거 말고 이미 누가 만들어진 거를 좀 사용한 것도 좀 있으실까요? 데이트 플래너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이 데이트 플래너에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제가 만들지 않은 건 요소도 섞어놨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보면 서버 퍼피티어라고 불리는 요소인데, 이 친구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퍼레이터 역할을 해요. 그 챗GPT 오퍼레이터처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 요게 자동으로 열려 있잖아요. 이건 제가 연 게 아니라 이 LLM이 자동으로 열어서 요 내용을 캡처하고 요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이걸 통해서 다시 분석하고 이런 용도로 쓴 거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분석하고 싶으면 쇼핑몰에 그 링크를 주고 그거 자동으로 크롤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웹상에서 가지고 올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야놀자나 이런 플랫폼들은 API를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공해주는 케이스를 한번 랩핑을 하면 그 오퍼레이터가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예약을 잡아준다거나 하는 것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다른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오퍼레이터 역할을 대신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S로 시작하는 그 플랫폼 있잖아요. 그 네. 다양한 MCP들 소개해주는. 네. 저희가 요번 그 시간에는 딱 요 부분을 얘기하고 좀 끝내면 좋을 게 네. 이제 저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는 알겠고 저기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것들을 네. 어떤 기능 하는지도 좀 안내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아, 이게 적어놓은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네네. 일단 툴즈에 들어가면 어떤 툴을 제공하는지는 보여집니다. 아, 이 네네. 툴즈에 들어오면 여기 웹서치랑 리서치 페이퍼 서치 뭐 이런 걸로 제공한다라고 하고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가려면 얘네들한테 가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보면 요 요소들이 뭘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서 네. 지금 그 라이너 깔려 있네요. 그 한번 아까 전에 그 깃허브 페이지 한 번만 다시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아, 깃허브요? 제가 근데 라이너를 깔려 있는데 쓰질 않아서 위에, 요건가요? 네. 아, 그거 요거 한번 누르면 눌러 보시면 그 페이지 요약을 바로 해주거든요. 저 저번에 그냥 좋다고 하시길래 한번 깔아는 봤었는데 라이너가 약간 비싸서. 네. 습관상 저는 그냥 레이캐스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레이캐스트에도 AI 기능이 있으니까. 네, 자동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네. 여기서 물어보면 요약해주니까 한번 두 보통 개 이렇게 한번 쓰는 것 한번 같아요. 저희 그 요약된 거 보면 대부분 요즘에 저렇게 그냥 페이지 요약해 보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다 개발자들은 쉽게 그 보실 수 있는데 비개발자들은 모르시니까 이렇게 LLM을 좀 바로 활용하셔서 그렇죠. 어떤 이 MCP가 어떤 걸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바로 저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셔도 되고 이미 MCP에 대한 어떤 지금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웹상에서도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퍼플렉시티나 뭐 이런 딥 리서치 이런 걸로 활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태스크에 어울리는 MCP들을 또 딥 리서치나 또 퍼플렉시티의 기능을 통해서 웹서치 기능을 통해서 또 굉장히 좀 쉽게 찾아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캐싱이라는 단어도 보통은 모를 것 같아서 네네네. 이런 요소도 여기다 그냥 계속해서 질문해도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제가 그 적용했던 게 API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API 문서를 개발자들은 잘 보실 수 있는데 비개발자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 API마다 그 고유의 어떤 키값이나 뭐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LLM에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은 학습되어 있어서 쉽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런 기능이구나. 아니면 그 아까 전에 페이지 같은데 깃허브 페이지 같은데 가서 그냥 그 사이트 링크만 주고. 네, 저도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해서 알려주니까 맞아요. 약간 진짜 이제는 몰라서 못한다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안에서 안 하는 거지. 그렇기도 하지만 약간 허들 있는 부분만 좀 우리가 학습을 해서 넘는다면은 굉장히 큰 세상이 좀 열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예. 저희가 어쨌든 또 이렇게 또 3부로 좀 기획을 네.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저희가 좀 MCP에 대해서 MCP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그 현우님 같은 경우에 좀 더 파워풀하게 쓰기 위해서 MCP를 좀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직접 만들어서 저렇게 활용한 사례까지 보여주는데 다음번에 좀 그거 어떻게 좀 만드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좀 나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감하고 또 이걸 보시는 좀 시청자들에게 좀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다음 2부 때 또 뵙는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소감은 여기 이 그 유튜브로만 봤었던 장소를 오니까 조금 시작부터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그런 게 너무 놀라웠었고요. 그리고 MCP를 사용하시거나 AI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 이 과정들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 나아가는 세상에서
이 AI를 써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해주는 거지 내 일을 대신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조금 더 그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못했다고 생각했었던 일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시도해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킵고잉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 채널명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거기도 또 이 네. MCP 관련된 내용과 그 에이전트 관련된 내용도 또 많이 올라갈 거니까 또 많이들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널명하고 이제 인사 나누고 저희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히로의 시스템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히로의 시스템은 AI부터 해가지고 자동화까지 해가지고 내 인지적 자원이나 그 비즈니스적 조직의 그 자원들을 아껴주고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널이 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